월가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심쿵브리핑 더 펄스 시간입니다. 인베스팅닷컴의 김수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최근 국제유가의 향방을 앞두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만 하더라도 배럴당 30달러대에 머물던 WTI가 지난 한 달 동안 20% 가까이 상승했었죠. 그런데 원유에 대한 중국의 소비가 주춤해진 데다가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둔 이 긴장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3월 첫 거래일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오늘 장에선 배럴당 60달러 선이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현지 시간 4일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했던 이유, 보통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주요 산유국들의 이 감산 조치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 4월 이후 감산 합의를 통해 줄인 원유 생산량은 21억 배럴 정도인데요.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는 2월과 3월에 추가로 100만 배럴을 감사하면서 이 유가 상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펙 플러스가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서 묶어둔 원유 재고는 일일 700만 배럴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일일 50만 배럴의 증산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과연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번 갈등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미국과 사우디 간의 갈등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러시아는 미국 달러 확보를 위해서 감산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달러 확보도 필요한 데다가 또 중국에 자국 원유를 팔아야만 되는데 이 러시아산이 아닌 미국과 사우디산의 자리를 뺏기게 된다면 이 수출국으로서의 입장이 영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면 사우디는 신중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사우디는 2월과 3월 중 자체적으로 이미 100만 배럴 추가 감산 진행했었고요. 또 4월부터는 기존 할당량에 따를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보다 이르게 증산을 할지 모른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셰일유 생산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잦았었는데요.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수많은 업체들이 유가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올해 안으로 증산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증산 추진에 대한 조짐이 있는 데다가 또 새로운 시추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증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의 셰일유 업체들은 적어도 일일 100만 배럴 증산을 추진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즉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경제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서 앞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60달러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회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결국 지난 금요일 이후 국제유가 5% 정도 빠졌었고 또 이런 변동성은 사우디 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즘 사우디는 자국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매일 이 약 800만 배럴 그러니까 적어도 배럴당 80달러의 수출을 해야 한다는 자국의 보도가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한마디로 사우디가 최소한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추측을 내놓고 있을까요? 이 뉴욕의 에너지 헤지 펀드인 어게인 캐피탈에 따르면 이 사우디가 원유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감산을 한다면 이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오펙 플러스 생산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주요 투자 은행들도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가 증산을 하든 감산을 하든 이 단기적으로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에서의 중장기적인 상승세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공급과 수요 원리에 있어서 소비가 올해 7월 말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면 현재 공급 수준으로는 결국에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이 전환으로 원유 수요가 줄 것이라는 것은 아직으로서는 너무 앞선 걱정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만약에 원유 공급 부족 현상이 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유가는 중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